26년 7월 3일 저는 업비트에 1억을 입금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코인 시장, 과연 1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매수와 매도, 코인드림의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 코인 정리식 매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매도한 남자 데니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한 0.3개 정도 모아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매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수익률은 네. 거의 한 10% 정도 됐던데 네. 뭐 전략이 바뀐 거예요? 이거 적립식 매수 콘텐츠인데 네, 왜 그쵸. 갑자기 매도가 되셨는지. 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전략과는 조금 반대로 움직였어요. 물론 정리식 매수를 하는 기준이 이제 오르건 떨어지건 매수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수급 자체가 선물이 주도를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이랑 5월 달에 이제 제가 시장 올라갈 때 가짜 상승입니다. 빠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뷰가 지금 그래요. 근데 매수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올라갈 때 평단가가 안 좋게 되면 결국 불리한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고 좀 관망을 하다가 제 생각에 좀 이 정도면 다시 매수 시작할 만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일단 올려드렸거든요. 익절한 내역도 다 말씀을 드렸고 매도한 내역들도 이제 다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니까 일단 댓글란 보시고 텔레그램 접속해주세요. 네. 텔레그램의 자세한 내용 또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비트는 매도했는데 또 솔라나는 왜 또 계속 모아가시는 거죠? 일단 비트보다 싸니까 그러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옛날에 22년도 이때 하락할 때 정리식 매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갖고 저 솔라나 광신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코인드림 치면 영화 검색어에 코인드림 솔라나가 나와요. 그만큼 솔라나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좋아한다 그래서 뭐 이름 이쁘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기술적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좀 매수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솔라나는 어쨌든 큰 수익을 봤던 그런 행운의 기운을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해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 다시 모아갈 구간은 어디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먼저 첫 번째로 볼 데이터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인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 흐름도 살펴보고요. 또 레버리지 과열 여부를 함께 보여주는 데이터죠. 어떤지 함께 볼까요? 자, 일단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자체는 부정적입니다. 결국 총을 쏠라 그러면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본다면 증시 대기 자금이라 그러잖아요. 시장 하락할 때 결국 받쳐줘야 될 자금이 있어야 되고 올라가야 될 때도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자체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미결제 약정을 보면은 계속 저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소의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중요한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생과 현물 흐름 자체도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쉽게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유동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저희 거래소 보유량 살펴볼 텐데요. 네. 거래소가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코인의 총량을 살펴보는 건데 여기도 설마 부정적인가요?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수요가 없잖아요. 앞에서 봤던 거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봤을 때 수급도 없죠. 근데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보면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보고 있죠. 바이낸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계속 유입된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매도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온체인상에서는 봅니다. 물론 무조건 매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파생 거래소로 비트코인 이동시킨다라는 거는 담보금을 채우거나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보유량이 올해 이제 6월달 초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역시나 거래소 보유량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전 항상 좀 거래소 보유량하고 거래소 순 입출금량하고 좀 맥락이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입금된 코인량에서 출금된 양 뺀 값인데 맞아요. 여기도 그러면 부정적이겠네요? 안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출금이 좀 크게 일어났어요. 출금은 이제 우리가 온체인상에서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금은 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출금은 좀 크게 일어나서 이거 추세 바뀌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미국이랑 이란 지정 리스크 터지고 유가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미국 단기금이라던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이나 유연자산 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입금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반짝했던 이제 이 반란, 가자 하면서 반란했는데 바로 꺾였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최근 이제 7월달 이후에 반등을 했었죠. 반등한 구간에서 하루 빼고는 순입금이 훨씬 강하다, 즉 매도 압력이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요가 없는데 그러면 저희 다시 매수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호가 좀 나타나야지 저희가 적립식 매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 팬딩이라는 플랫폼에 저희가 비트코인이 어디가 과연 바닥일까요? 라고 제가 좀 질문을 던져놓고 데이터로 분석해놓은 글이 있어요. 온체인 브리핑에 9개의 온체인 지표가 가리킨 비트코인 찐바닥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7월 21일 제가 3일 전에 분석한 건데 일단 이 브리핑은 이제 저희 멤버십 유료 브리핑이라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격이 1차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저는 차트상 본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이 구간 있죠. 이 박스 구간. 여기가 하이 값이 58K가 돼요. 전 저점 부근이죠. 최근 저점 부근부터 그리고 50K 초반대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적립식 매수 계속 할 거예요. 그럼 한 15%에서 18%를 열어두고 이제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매일매일. 만약에 하방 이탈한다라고 하면 온체인상 최하단 값이 한 45K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45K까지 만약에 갔는데 이 전처럼 아래꼴이라던가 뭐 추세가 바뀔 만한 어떤 기술적, 이때는 온체인보다는 기술적 패턴, 그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선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는 혹은 뭐 상승 장악이나 아래꼴에 쭉 달려서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오거나 추세가 바뀌는 이런 기술적 신호에만 집중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오면 분할 손절을 해야 되죠. 정리해보면 제가 팬딩 글로 더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레인지는 하이는 58부터 50K 초반대까지 열어두고 매수할 거다. 아마 이쯤 가면 투매가 나올 거고 데이터를 보면서 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지 않을까. 결국 저는 하방 이탈 한 번 더 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펀딩미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단기 과열 구간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0.075 구간 위에 오면 과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다시 과열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펀딩비가 과열이라는 거는 이 과열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나 탄력이라든가 연속성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펀딩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요가 꾸준하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뒤에서 이제 볼 수 있을 뭐 미결제약성 레버리지 봐야겠지만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롱 베팅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승에 대한 베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 강도 자체가 계속 과열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물 수요랑 이제 이런 수요층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쉽게 말해서 모래성 같은 거예요.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 그리고 하락했을 때 큰 연쇄 청산 민감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 민감도가 높아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올라와 있지만 네. 시장이 지금 탄탄하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순간에 와르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와르르 멘션. 자, 그러면 저희 미결제 약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네. 포지션이 익절도 안 돼 있고 손절도 안 돼 있고 이런 물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지 궁금해요. 미결작정은 우리가 볼 때 포인트가 수요가 늘어나냐 늘어나지 않느냐 당연히 이거 보는 건데 우리 항상 비교를 해야 되죠. 올해 3월과 이제 5월달 요 구간에 미결작정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가격보다 더 빨리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보면은 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화면상 잘 모르시겠지만 가격은 저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17% 정도가 올라왔어요. 근데 미결작정은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5월보다 지금 수요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요가 약한 시장에는 레버리지가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볼 데이터를 빨리 좀 보고 파생 시장의 종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수요가 없다라고 그냥 보는 게 맞고 특히 우리가 비교할 때 3월과 5월 제가 지금 3월과 5월과 좀 비슷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3월과 5월보다 수요는 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레버리지가 이럴 땐 또 강하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하니까 바로 예상 레버리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레버리지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죠? 레버리지 너무 높아요. 아까 제가 말할 때 3월달에서 5월달 제 마우스 보시면 요 동그라미 부분 3월달 5월달이란 말이에요. 요때 앞에서 우리가 미결작정 볼 때 미결작정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이때 레버리지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미결작정은 감소했어요. 더 올라왔다가 감소했죠. 감소하고 이 고점까지 못 올라왔잖아요. 미결작정은. 그런데 레버리지는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수요는 없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배팅할 때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산 민감도라고 하죠. 변동성이 엄청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탄탄한 수요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이건 그래도 좀 나을지 상황이 어때요? 좋은 건 이제 양수 구간 올라왔을 때거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제 바이낸스랑 가격들을 두고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고 바이낸스가 비싸면 음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음수 구간 유지하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막 나오진 않아요. 막 가격 고점은 올라가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수급 고점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다. 특별한 수요도 없고 특별한 이탈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별다르게 볼 만한 내용은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설명을 해주진 않으셨는데 이번 주에 또 단기 보유자 소익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온체인 지표가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단기 보유자 SOPR이라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155일 초과된 사람들은 장기 보유자라고 하고요. 온체인상에서 미만은 단기 보유자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해서 단기 보유자는 트레이딩 성격을 좀 짙게 갖고 있고 차트 기준에서 숫자 1 위로 올라오면 수익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숫자 1 위에 1.01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보면은 가격이 항상 하락해요. 자, 잘 보세요. 가격 하락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격이 하락하죠. 그리고 지금이에요. 제가 요즘 라이브에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게 빠졌는데 단기 보전을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 물타기를 얼마나 했을까? 근데 지금 지정 리스크 있죠. 유가 다시 폭등하죠.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고용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 있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케빈 오씨도 매파적인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결국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나스닥 혹은 뭐 S&P, 다우존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한테는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면 수익 구간이 올랐어요.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요. 팔죠. 만약 더 올라갈 만한 어떤 뷰가 있거나 뭐 어떤 내러티브가 있으면 보유하겠죠. 근데 지금은 수요도 없고 수급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는 언제 다시 매수해야 될까라는 거 봤을 때는 단기 보유자 수익률이 0.94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예요.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했다면 정말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였어요. 제 동그라미 치는 구간들 0.94 이탈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럼 적어도 고통을 좀 인내했다면 먹여줘야 맛있게. 물론 추세적으로 먹여주지 못하는 구간들은 하락장인 구간을 제외하면요 0.94를 이탈하는 구간들 먹여줍니다. 맛있네 하고 먹여줘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구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건 이제 밴딩의 글로 이제 올려드렸지만 아직 단기 보유자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이 아니고 저는 가장 신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포인트가 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 그리고 단기 보유자 수익률이 패닉 나올 때 그게 0.94 부근 이탈할 때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보유자 패닉이 나올 때 우리가 또 다시 적립식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데이터의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아마 그 패닉이 나왔을 때는 늦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맞추는 것보다는 바닥과 가깝다라고 보이는 구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레인지 있죠?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닉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매수를 들어가야지 네. 패닉이 나왔을 때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때 이제 변동수 크기 때문에 사람이 네. 쫄리거든요. 네. 저도 안 봅니다. 사놓고. 그럼 항상 그래서 지나고 보면 또 괜찮은데 파도가 몰아칠 때는 막 무섭고 막 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기 때문에 바닥 맞출 때가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적립식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공포가 커지는 구간들은 그때는 조금 더 보고 그 다음날 대응하거나 어차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맞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저점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점, 그러니까 바닥과 가까워졌다라는 합리적인 구간이 왔을 때는 적립식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비트코인 현 선물 수급이에요. 요것도 지난주에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쵸. 이번 주에 좀 특별히 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가져오신 걸까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연보라 색깔이 선물이에요. 선물 수요고요. 그리고 회 색깔이 현물입니다. 3월달 5월달은 제가 말씀드릴 때 파생 시장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가짜 상승입니다. 그거 말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폭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올라왔어요. 결국에 지금. 그럼 지금 어떤 주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지금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다시 선물, 파생의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지금 인디케이터가 양수에 있죠. 양수에서 얘네가 보이죠. 간헐적으로. 이 말은 즉슨 다시 파생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월 달에서 5월 달에는요. 현물 수요가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음수로 막 엄청 빠지지 않았잖아요. 구간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물의 수요는요.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3월과 5월 달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수요는 감소하는데 파생은 계속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레버리지는 높고 지금 미결제 약정은 못 따라오고 있는데 근데 현물 수요는 없기 때문에 더 청산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데이터는 연보라 색깔이 선물, 회색이 현물인데 현물 수요가 너무너무너무 안 좋다. 그렇죠. 계속 안 좋아지고 있네요. 네, 라는 근거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9가지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살짝 매수를 멈춰야 할 시점이고
하고 다시금 합리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 텔레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또 다양한 데이터들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수요가 너무너무너무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네. 뭔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이벤트, 내러티브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데니님 따라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같이 매도하고 좀 현금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물론 저의 뭐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가겠지만 이미 분석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공유하고 그것들을 조합했을 때 결국 나쁘냐 좋으냐, 결국 지표 10개 중에 9개가 좋으면 전 좋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개 나쁘다 그래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10개가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관리한다. 돈은 시장이 벌어다 준다.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좀 많이 네.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응해야 돼요. 데니님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적립식 매수 콘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매주 올려드리니까요. 어떻게 매수 콘텐츠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저희가 팬딩에서 이제 무료 강의를 오픈할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 물론 중간에 유료 섹션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온체인 데이터를 좀 더 깊이 있게, 쉽게, 그리고 진짜 이것만 봐도 돈 벌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거니까 팬딩 팔로워만 하더라도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팬딩 꼭 팔로잉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딩 팔로우 하시면은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팬딩까지 팔로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